네, 재판을 속해서 지금부터는 증인 박현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을 입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박현수 씨 본인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4시에 증인신문하기로 되어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 일찍 또 와서 증인신문이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증인신문에 앞서 우선 대리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인들께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묻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실의 쟁점과 관련인 사항에 집중해서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문 과정에서는 유도신문을 삼가해 주시고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지난 변론 기일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증인신문은 증인별로 증인에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각 30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들께서는 신문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 박현수 씨 본인 제가 확인했고요. 추가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전부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까 증인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는 것이 아마 증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증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으로 밝혀지면 유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증인 선서하시길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현수. 네, 앉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리인들께서는 예정된 시간을 준수해서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주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 주신문 하기 전에 네.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네, 뭐 주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네, 주신문을 저희가 미리 받았는데 그 중에는 그 증인 박현수에 대한 사경 신문조서나 검찰 신문조서 등이 제시된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 증거에는 네. 박현수 증인에 대한 이 기록들이 증거로 제시되지도 않고 채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증거를 제출하고요. 지금은 기억 환기용으로 보여드리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정인은 비상계엄 당시 24년 12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근무한 부서와 직책,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시에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 당시 직책은 치안감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예. 이양무로 보겠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여 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간부의 인사 제청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시도, 자치경찰,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은 피청구인 조지호와는 경찰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근무연도 몇 차례 있지요. 함께 네. 근무한 적도 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근무 연도 그 경찰청에서 제가 상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정도 같이 근무했었습니까? 제가 그 22년도 1월경에 그 경찰청의 위기관리센터장을 할 당시에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제가 약 2달 동안 상사로 모신 바가 있습니다.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경찰국장 재직 당시에 피청구인 조지호와 업무적으로 연락할 일이 잦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은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당일날 저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 전후에서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정확히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던 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막 계엄이 발표됐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TV를 켜봐라 해서 제가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6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피청구인 조지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7항 물어보겠습니다. 7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에서 다 나와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을 좀 변형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당일날 행안부로 출근했습니까? 네, 오전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저녁에 선포된 이후에 출근했습니다. 몇 시경에 출근했습니까? 23시 25분 전후에서 그 행안부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경쯤 퇴근했습니까? 비상계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 이후에 01시 30분경 퇴근했습니다. 8항 물러보겠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은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시된 통화 내역입니다. 정인은 12월 3일 계엄 당시 다음날 아침까지 피청구인 조지호와 총 4차를 통화한 걸로 나옵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조지호는 통화 내역에 따르면 22시 31분경에 정인에게 전화하여 16초간 첫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 청장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서 혹시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셔가지고 제가 방금 TV를 보고 지금 인지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통화를 할 때는 집에서 전화를 받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10항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피청구인은 1분 후에 다시 22시 32분경에 정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42초간 두 번째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제 당시 기억으로는 청장님께서 전화를 하시다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얼마 안 있다 바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행안부 상황은 어떤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바로 좀 출근을 해서 행안부 상황을 좀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항 물어보겠습니다.